사회 통제. 북한에서 노동당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행정, 사법, 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한다. 기관의 간부들은 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든 기관에는 각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일반 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 조직은 도시군당위원회와 최일선 조직인 당세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당 조직은 주별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 토요일에는 노동당 본부로부터 하부 지방 당 조직, 내각, 군, 고위, 보안 등 모든 권력기관들과 일반 주민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노작, 당정책 해설, 자본주의 병폐 등 주민 사상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별로 3에서 4일의 당원 집중 학습 기간을 정해놓고 당원들에 대한 사상 교육과 총화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적 통제 이외의 주민 통제 방법으로 조직 생활을 통한 통제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그 지도, 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으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치 사찰 기관들이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 통제하여 반당, 반혁명 세력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 통제하는 정치 사찰 기관으로는 국가보위성과 군인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하는 군보위국이 있다. 이 기관들은 주민들과 군인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 반혁명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형사재판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 전담기구로서 정치사상범의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자체로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김정은 위원장 신변 후의 각급 행정기관 내의 수사, 사회단체, 공장, 기업소 감시, 북송교포 감시, 우편검열, 유무선 통신 도청, 비밀문서 관리, 장병 동태 감시를 포함하여 온갖 반체제적,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들과 요소들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중앙에서부터 도시군 및 리동, 기관, 기업소 및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요원을 파견하여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사회 안정성은 공공질서의 유지,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개인의 신원조사와 경제적 통제 및 사생활 감시와 사회질서 및 치안 유지를 맡고 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해산 등의 북중국경 도시들과 항해북도 개성, 강원도 고성 등의 군사분계 연선 지역들에는 군, 보안기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이동할 수 있다. 사회 안정성은 각 도와 시군의 보안국, 보안서를 두고 있으며 분주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원은 현역 군인이나 제대군인 가운데 출신 성분과 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 밖에도 5호 담당제, 인민반과 각종 학습반을 통하여 2중 3중으로 통제하고 있다. 5호 담당제는 전체 가구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 충성분자 한 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비행을 감시하도록 하는 통제 수단이다. 5호 담당제는 1958년 7월부터 1973년까지 실시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이다. 인민반은 통상 20에서 30가구로 구성되며 반장과 선동원 등이 감시, 감독한다. 사종교. 북한에서는 해방 전에 천주교, 개신교 등이 전파되어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가 등장하면서 반종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북한에서의 종교는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척결의 대상이 되었다.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고 한국 민간단체들의 교류 지원이 확대되면서 북한 종교단체들도 한국 종교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주로 북한 지역에서 종교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북한이 필요한 물자나 설비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북한 교육은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다. 또한 북한의 교육 제도는 문맹률을 낮추어 사회주의를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교육기관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며 당중앙위 산하에 있는 과학교육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모든 학교 당의 감독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이 발표면서 학제를 개편하였는데 소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학교 6년을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세분화하였다. 보건의료.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 질병, 노동능력 상실자, 모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노동법은 질병, 부상, 임신, 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 부상, 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 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 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 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 서비스로는 다가소, 유치원 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망라하면서 노동 관련 법령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문화. 기념일, 명절. 북한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4대 명절로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국제노동자절, 해방기념일, 헌법절이 대표적인 명절이다. 북한의 명절은 국경일, 기념일 등 국가 명절과 전통 민속 명절로 구분된다. 국가 명절은 국가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사회주의 명절이고
민속 명절은 해마다 민족적으로 즐기는 명절이다. 국가 명절은 북한에서 비중 있게 여기는 중요한 날인데 이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은 최고의 취급되는 국가 명절이다. 김일성 생일은 50회 생일인 1962년 4월 15일부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56회 생일인 1968년부터는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72년 환갑을 계기로 민족 최대 명절로 격상되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휴무일이다. 김정일 생일은 33회 생일인 1975년 2월 16일부터 임시공휴일로 그 다음 해인 1976년에 정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86년부터는 생일 다음 날까지 공휴일로 연장하였고 1995년부터 민족 최대 명절로 격상되었다. 한편 민속 명절에 북한 주민들은 친지간의 인사를 나누며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새해를 맞이하는 양력설에는 우더른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새로운 세배 풍습으로 전통화되고 있다. 이문화예술. 북한은 연극을 인간의 생활과 배우 연기를 통하여 무대적 형상으로 펼쳐 보여주는 극예술의 기본 형태로 정의한다. 북한에서 연극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지만 1970년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담론과 함께 군인 가족이 주인공인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김정일과 당을 위한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이며 희극성을 특징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다. 공연의 특징은 화려해진 의상과 무대 장치를 들 수 있다.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는 국립연극단은 김정일의 현지 지도 30년을 기념하며 평양 국립연극 극장에서 5대 혁명연극 중 혈분만국회를 공연하는 등 혁명연극의 재공연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 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 형태라고 정의하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고전 무용의 춤사위가 동작의 기본을 이루지만 형식에서 신체미, 율동미와 더불어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4대 무용 명작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기춤, 사과풍년은 모두 혁명무용으로 불리는 현대무용이다. 북한 무용의 특징은 전투성이 짙고 선동하는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 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문예정책. 북한은 문학예술의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 원칙과 당적 지도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등 모든 문예 활동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북한 문예정책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과 전통 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사문예 단체. 북한 측은 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 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다. 이에 망라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김일성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이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그러다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마, 이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남노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 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재조직되었다. 북한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 주제 구성 단계로부터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 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창작활동.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철저한 당의 통제하에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미의 창조보다는 당정책의 선전, 선동에, 창작보다는 모방에, 예술성, 추상성보다는 사상적 표현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작가, 예술인들은 작품 제작을 현지에서 한다. 는 원칙에 따라 공장, 광산, 농어촌, 건설장 등에서 직접 일하면서 일반 대중을 당의 주의에 결집시키는 선동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서 문예총을 통해 노동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문예 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술소조의 운영이다. 예술소조는 지역별이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생산 직장별, 부대별, 학교별, 기관별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다. 이들 소조들은 작업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음악, 무용 등의 공연 활동을 벌이는데 이러한 공연 활동을 통해 김일성 부자 우상화와 당 정책을 선전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전 활동을 한다. 육의식주.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로서 노동력을 제외한 생산수단은 원칙적으로 오직 국가 혹은 협동단체만이 소유하며 개인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는 사회이다. 생산수단이 집단적으로 소유될 뿐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생산물은 공동의 소유가 되며 의식주 등 생필품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소비된다. 식량이 부족하고 배급체계가 평양시민과 일부 군부대 등 특수계층을 제외하고 와해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텃밭과 떼기밭 등 사경작지를 가꾸거나 돼지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도 증가했다. 도시 주민들도 텃밭을 갖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장마당에서 구입한다. 생필품의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 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을 거친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국영상점에서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 주민은 시장을 이용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화점과 위화상점에서의 구입 비중도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도 중저가 대중시장과 고가의 고급 또는 수입품 시장으로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도시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경작하거나 시장에서 구매에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북한의 주거는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게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 생활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생활.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 단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구체적 사례가 호적 제도의 말살과 가정의 혁명화 사업이다. 북한은 호적 제도와 친족 개념이 봉건 제도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1946년 9월 1일부터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증 제도를 새로이 실시하였다.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간의 서열 구조와 조상 숭배 풍습 등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 요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친족의 범위도 6촌까지로만 제한하였으나 1990년에 제정된 가족법에서는 친척을 8촌까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가정의 혁명화는 가정을 가족이 함께 갖고 가는 삶의 보금자리로서가 아니라 이 세대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조직으로 내세우려는 일종의 정치구호이다. 북한은 1968년 3월 개최된 여성동맹회의에서 처음으로 이 구호를 제기하였으며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분조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마을 전체를 혁명화할 것을 강조하는 등 이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 구호를 앞세워 가정을 하나의 정치교육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40, 1950년대를 지나면서 토지 사유제도의 폐지, 재산 상속의 금지 등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과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족의 의미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질되었다. 반려가 생활. 북한 주민은 생산 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여가에 비교적 자주 하는 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감상,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 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평양의 인민야외 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으며 능라도 인민체육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이 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구관원상제 결혼 북한의 가족법 제9조는 남자 18세, 여자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안을 위하여 보람 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제한되고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남자는 30세 이상, 여자는 24에서 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과거 중매 방식에서 최근 연애 결혼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배우자 선정에서는 상대방의 출신 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당 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회갑, 생일 북한의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금지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회갑잔치, 돌잔치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다시 당의 통제로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르러 다시 회갑연을 친척, 친지 등이 모여 간소하게 치르고 있고 이외에도 진갑, 칠순, 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도 하나 식량 사정 악화로 인해 형식적인 칠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의 인덕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노령 영웅 등 공로가 있는 주민들에게 환갑상, 칠순상 등을 김정일 명의로 차려주고 있다. 생일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간단히 지내고 있는데 대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례 북한의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 방식에 따라 간소화되었는데 통상 3일장으로 치르며 형편에 따라서는 1에서 2일장으로도 한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지 않고 팔에 상장이나 검은 천을 두르는 것으로 대신한다. 매장은 대개 해당 군소재에 지정된 공동묘지에 하고 봉분도 세운다. 북한에서는 최근 묘지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화장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제사 북한에서 제사는
6.25 전쟁 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부터는 물자 낭비, 분파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 후 1960년대 말부터는 직계 존속의 사망 시 탈상 때까지는 제사를 묵인하는 등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1988년 추석부터 4대 민속 명절을 잇따라 휴무일로 정함으로써 민속 명절에 즈음한 제례를 허용한다. 제사 음식은 전통적인 제사 음식이 아니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신한다. 지방 대신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며 가까운 곳의 경우 성묘를 가기도 한다. 10. 언론. 정책. 북한은 공산주의 언론관에 기초하여 언론의 기능을 인민을 교육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비판과 자비판을 고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북한에서 언론은 정치 사회화의 도구인 것이다. 북한은 출판물을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 실천을 위해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로 설명한다. 북한 출판물의 중요 기능은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에 따라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언론 출판. 북한의 신문은 노동당, 내각, 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유일하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여 개 지방지가 있다. 이상의 일간지 외에 해외 홍보용 주간지인 더 평양타임즈와 내각의 각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등의 기관지가 있으며 공장, 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과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북한 신문들은 우리와는 달리 정보 전달이나 비판 기능보다는 당이나 정권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 관련 행사와 선동 기사들이 집중 게재되는 반면 범죄, 도난 사건, 체제 비판 기사나 광고 등은 게재되지 않고 있다. 기사는 당에서 하다라는 선전선동 방향과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며 사전 검열을 거친다. 북한의 방송은 내각 소속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 아래 운영되며 신문과 같이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 보도한다. 북한의 방송사업체계는 방송 업무 자체를 지도, 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 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라디오 방송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이 있다. 이외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서비스하는 대외 방송이 있다. 북한의 TV 방송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용남산텔레비전, 만수대 텔레비전 등이 있다.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주체 사상과 주체적 출판 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주체 사상의 전면적 승리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북한 텔레비전 방송은 선전, 선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작품의 소재와 내용에서 남녀 문제, 주민 생활, 사회 갈등 등을 다루는 등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2) 스포츠.
북한의 체육은 주민의 사상 교양의 일환으로 또한 군사력 강화하는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다. 즉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의 곧센 의지,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단적 가치 측면에서 체육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북한의 체육 정책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통한 노동과 국방에 대한 개혁, 학교 교육의 전문화 및 1인 1개의 소유, 체육에서의 사상, 투지, 속도, 기술전 방침 관철 등의 기초를 두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체육을 통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체육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 양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의 체육은 대외 관계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활용되고 있다. 체육시설물 건설에도 힘을 기울여 평양 청춘거리의 태권도 성지를 준공하고 마신령 스키장, 능라인민체육공원,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평양체육관, 양각도 체육촌 등을 건설하였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8. 과학기술. 정책.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 발전 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 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 경제의 기술 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라고 하고 있고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결정한다. 일단 당에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당 정책과 합치되도록 작성되어 국가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에 시달된다. 국가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더라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 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IT.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 기술 산업이 경제 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 강국, 지식경제 강국이라고 설명한다. 2019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과학기술력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은 일전 분야의 과학기술 도입 2과학자 우대 3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분야의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북한은 전 부문의 CNC화, 무인화를 촉구하고 2015년부터는 정보화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평양의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등 대규모 과학자 살림집과 과학자 전용 편의시설을 건설하였다. 또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위해 국가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과학연구기관과 각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장, 기업소 대상으로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 국가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10월 9일 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결정 183호로 창립되었다. 북한은 1982년 4월 과학원을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1994년 2월에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명칭을 다시 과학원으로 환원하면서 일부 조직을 분리하였다. 그 후 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하고 내각과 해당 기관에서 후속 실무 대책을 세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과학원의 기구로는 1실, 21국, 21위원회의 기술, 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직할연구소인 은정분원, 7개 분야별 연구분원, 지방의 함흥분원,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종합공장과 전문대,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두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국가과학원 확대 개편 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 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 6처, 5국의 기술, 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의 직할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 종합제조소, 자재상사, 설계사업소가 있다. 의학과학원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 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본원은 1994년 2월에 다시 의학과학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면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 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보건성 산하연구기관으로 되었다. 의학과학원은 현재 산하의 18개의 직할연구소와 2개의 분원과 의약품 자재관리소, 의학도서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있다. 과학장.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 체계는 11년제 의무 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 교육 과정과 비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규 교육 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3에서 4년제 단과대학, 4에서 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장기술간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및 과학 부문의 중간 핵심 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연구원, 박사원 등이 있다. 비정규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을 마친 후 공장대학과 각 대학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의 공장대학이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제교육기관으로는 1984년에 설립된 과학기술 중심의 평양 제1고등중학교가 있다. 제1중학교는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제 양성기지를 마련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1984년 각도 소재지와 특별시에 1999년에는 전국 시군구역에 1개교씩 신성되었다. 교육은 일반 중학교와 다른 특수교재로 이루어지며 학교 내에서도 수학이나 과학 관련 수제반이 또 다시 편성되기도 한다. 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지학교 학생들은 농촌 지원이나 군입대를 면제받기도 하여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과학기술 분야 중요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북한의 고급 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제신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과목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소재 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산학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박사원과 연구원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을 가지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연구소에도 설치되어 있다. 북한에는 박사, 학사 등의 학위 외에도 원사, 명예원사, 후보원사 등 명예칭호가 있는데 이는 학위보다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명예칭호 가운데 원사는 과학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원로학자를 과학부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대한관계.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은 1994년 7월 25일부터 29일 간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일성 주석이 사망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남북 정상회담은 모두 5차례 개최되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 문제 해결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5월 26일 북측 통일각,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합의하고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후 남북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석자회동시 만남을 성사시켰다. 남북교류협력. 남북경협은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이후에 남북물자 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이 마련되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채택되고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남북경협은 본격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경협의 사업들에 대하여 양적인 확대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경협은 정체 및 중단기를 맞이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2016년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마저 전면 중단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